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재룡전기 43,000원에 20%입니다. 재룡전기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는 네. 43,0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혹시 네. 추가 매수도 진행을 하셨을까요?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추가 매수도 여러 번 하셨고, 그럼 이 종목 네. 언제쯤부터 보유하셨을까요? 그거를 기억 못 하겠어요. 오래돼가지고. 오래되셨는데 처음에는 아직 좀 비싸게 해가지고 계속 추매 해가지고 여기까지 낮춰놓은 거예요. 네. 계속해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그에 또 주가가 반응을 해주지 못해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현재 또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지. 네.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걸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재룡전기가 지금 현재 43,000원대 그리고 평균 매입 단가 비중 자체가 20%로 그다지 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룡전기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종목은 이재명 행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 따른 수혜를 좀 강력하게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은 눌릴 수가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매입 단가 부근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특히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게 이제 배전, 변압기 분야에서 좀 더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경쟁사 대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8%를 달성을 했던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오늘 전거래일과 오늘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조금은 더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바닥을 저점으로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죠. 다만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이 5%라는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5%의 조정도 이 장기 이동평균선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이 얇은 회색선이 있습니다. 이 얇은 회색선은 어떠한 선이냐면 이 120의 이동평균선입니다. 6개월 동안 안에 평균 매입 단가의 종가 기준의 평균 매입 단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매입 단가 평균 가격의 종가 구간에서 중요한 지지라인대를 형성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지지라인대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지지 받았을 때에는 강력한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전 저점을 소폭 오늘 훼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1선을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는 선에서 분봉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선, 즉 지지 구간을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추가 매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20%의 비중을 홀딩을 하는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이어갈 수가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44,000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저는 비중 5% 남겨놓고 15%의 비중은 챙겨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분간의 박스권 장세의 상단 라인대인 44,000원 라인대에서 챙겨놓고요. 다시 한번 재공략했을 때에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37,600원 라인대에서 재공략하는 전략 잡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재룡전기 실적은 긍정적이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44,000원에서 비중 절반 이상 줄여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제공량은 37,600원 라인 가능하다는 점도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GCG놈 GCG놈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7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9,7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그럼 이 종목 언제쯤부터 가지고 계셨을까요?
6월 26일 날 매수했거든요. 그럼 2달 정도 되셨고, 그런데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같이 좀 힘이 빠지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적십자 계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형 힘을 갖다가 못 써가지고 계속 빠지기만 해가지고 손실이 좀 크네요. 네.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그렇다면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GC진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녹십자 계열이죠. 녹십자 그룹의 이제 기업인데,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지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규 상장주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규 상장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상장일, 그 당일의 첫 거래일의 캔들이죠. 2025년도 6월 11일 날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어도 이 장대 음봉에 종가 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면 공략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종가를 이탈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 종목을 공략하실 필요는 없어요. 6월 26일 날 공략하셨다라는 점은 2025년도 6월 20일 날 장주 슈팅이 나오고 나서 단기 바닥권을 좀 더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공략하신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매수 단가는 그렇게 공략 시점은 나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가장 퍼펙트한 공략 타점은 이 2025년도 6월 11일 날 종가죠. 가격 기준으로 잡았을 때 11,100원 위에 있을 때만 공략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공략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대, 그러니까 2025년 6월 26일 날 공략하셨던 것도 저는 굉장히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다만 이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별로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출회, 이게 출회가 되지 않으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건, 그러니까 상장 첫날에 이 캔들보다 그 안에 놀고 있거나 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 하더라도 시장에 매도세가 쏟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제가 매수 단가, 시청자분께서의 매수 단가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하락 파동의 종가 구간이 9,260원입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과거에 중요 지지 라인대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라인대가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쭉쭉쭉쭉 이어보면 자, 과거에 이제 중요 지지 라인대가 저항 라인대로 작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까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9,26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아무리 전망이 밝다 하더라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혹은 차트의 흐름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은 보호예수 물량의 출회로 인해서 결국엔 더 약세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이 종목이 그나마 다행인 건 7,8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반등을 한번 만들어줬기 때문에 7,800원 이탈 시 손절 기준 잡고요. 단기 목표가 매수 단가까지 오면 너무 좋겠지만 9,260원까지 왔을 때에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7,800원 이탈 시 손절 기준까지 잡고 단기 목표가 9,26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네, GC진홈 7,8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9,260원 라인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친절한 파트너님의 종목 공략법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밴드 입장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 입장하셔서 무료 자료집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0759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랩지노믹스, 매수가는 3,060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이번 달 안에 탈출 가능한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 없이 나올 수 있는지 대응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좀 탈출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랩지노믹스 그래도 3%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이 시청자님의 사연대로 이번 달 안에 탈출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우리 랩지노믹스가 대표적인 코로나 관련 수혜주 중 한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정말 3%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정말 화려하죠. 그러니까 급등락이 반복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락이 반복되는 만큼 반드시 우리가 대응 관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대응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점과 고점을 쭉 이어보면 우리가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종목이 현재 상승 추세 안에 있는지 하락 추세 안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보시면 이 고점과 고점을 이어왔던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고점을 쭉 이어봤을 때 현재 이 하락 추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하락 추세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이번에는 2024년도 고점과 최근의 고점을 쭉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2025년도와 2024년도의 고점과 고점을 쭉 이어봤을 때 현재 이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 상승 하락 추세 안에는 위치해 있지만 단기 하락 추세는 벗어난 흐름. 이 흐름만 보아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쭉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2024년도의 저점과 저점 쭉 이어보면 자, 지금 현재 주요 라인대 자, 과거에 2025년도 3월과 4월달 그리고 5월까지 이 바닥 라인대인 2230원 라인대를 한 번 이탈했었죠. 한 번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크게 이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선에서 이중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2230원 이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2025년도 7월 28일 날 장중 한번 강한 상승세 7%라는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종합해 봤을 때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고 그리고 중요 지지 라인대를 견고하게 받아주는 선에서 상승 라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점진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매수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올라왔을 때에는 매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가격대를 잡아드리면 이 종목은 2025년도 5월과 6월 파동의 고점 라인대를 체크해 봤을 때 자, 2,950원 라인대까지는 전 충분히 한 번쯤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2,950원 라인대 왔을 때는 약손실권에서 전량 손절 처리를 보신 다음에 같은 제약 바이오주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임상 이상 상상이 남아있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더 공략해 보셔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단기 하락 추세는 벗어난 상황이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2,950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면서 손실 최소화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저기 단알 가지고 있습니다. 단알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8,650원에 저기 30% 가지고 있습니다. 8,65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적지 않으신데 그럼 추가 매수도 하신 걸까요? 네, 제가 한번 이거를 수익 받다가 네. 저기 다시 재매수를 한 거였었거든요. 재매수를 그래서 하신 지금 거였고.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서 네. 예, 정책주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거 하락 추세니까 이거를 네.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예 지금 네. 고민이라서 계속해서 빠지고 손절이 맞는 있으니까. 건지 예. 네, 또 네.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단알 이 종목 다른 분께서도 또 궁금하다고 이렇게 접수를 해주셨는데 파트너님 네. 혹시 정책주 또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단알의 네.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이블 관련주로서 대표적인 정책 네. 수혜주로 좀 더 손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매수 단가, 평균 매입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좀 지금 당장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한 이후에 수익권대에서 익절하고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 다나리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관련이라는 그 상승 모멘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추후에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당장 현재 수급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수급이 매우 아쉬워요. 이 종목이 네. 개인 투자분들이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하면 조금 더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거나 혹은 추세를 돌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메이저 수급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 추세가 조금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면 아직까지 중요 라인들을 크게 이탈하진 않았어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 종목이 2025년도 6월 달입니다. 6월 달 이 종목이 7,25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럼 여기에 종가와 고가를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 이런 밴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네. 밴드를 현재 구간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7,250원 그리고 7,0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과거에 저항 라인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7,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초록색 선 60일선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다나리 단기간에 급락하지 않고 있는 선에서 조금씩 견조로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간이 반등이 이어지려면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60일선이 올라와 주면 대시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강력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홀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중요 라인대인 7,000원 라인대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따라서 다만 7,000원 라인대 이탈 시에는 비중을 30%에서 절반 정도 축소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6,300원 라인대에서 재공략한다라는 기준을 잡고 이 종목 웬만하면 지켜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단기 목표가는 8,680원, 이 8,680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30%에서 20%는 익절 처리를 진행해 보시고요. 남은 10%의 비중으로 다음 저항 라인대인 9,350원 라인대에서 익절하는 전략,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당장은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홀딩하면서 이 7,000원 라인대를 네. 지켜주는 여부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성투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다날 7,000원 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해보자는 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8,680원 그리고 9,3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G2 파워요. G2파워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00원에요. 네. 20%요. 1,9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네. 네. 언제쯤부터 보유하셨을까요? 그게 한 6월 한 3, 4일쯤인가 그때로 기억해요. 대략 2달 정도 되셨고 비중이 네. 20%이신데 그럼 추가 매수도 하신 걸까요? 아니요. 한 번에 전부 다 매수를 네. 하셨고 그럼 네. 지금 자리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게 뭐 원전 수혜라 이러더니 계속 안 올라가고, 네. 계속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또 내려오고 이래서 그게 어떻게 되나 궁금했어요. 네,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신 것 같고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또 상승 탄력이 떨어지니까 더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G2파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주에서도 좀 직접적인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외곽 쪽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 종목이 원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거기에서 전력 저장 장치죠. ESS 관련주까지도 함께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 땐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 줬을 때 시세가 나와 줬을 때마다
차익 실현 챙겨 나가시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았을 때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올리는 낮추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 현재 대칭 삼각 패턴,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의 안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로 이 종목이 매입 단가 이상까지 오려면 이 삼각 수렴의 상단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전망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태양광, ESS, 원전 쪽 그 어느 하나가 부각 받아줬을 때 한 번씩은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 종목은 1,600억대 종목이죠. 이 종목이 원전 쪽 혹은 뭐 태양광 전력 저장 장치 쪽 그 어느 분야에도 중심축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 번씩 떼어줄 때 급등이 나와줬을 때마다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현재 1,300원 라인대 왔을 때 2025년도 7월 25일이죠. 7월 25일에 고가 수준이 1,300원에서 1,4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300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전 비중을 20%에서 15%는 축소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5%의 비중으로 추가 상승을 날리가 왔을 때에는 11,000원 라인대까지 분할 매도 관점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그러니까 각각의 업종의 중심축에 있는 대형주 위주로, 주도주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형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길 그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요 회사가 지금 매각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지금 매각 이슈가 나오긴 하는데 이 종목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씩 시세를 줬을 때마다 탈출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종목이 쭉 2023년도에 15,80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윗꼬리를 올라올 때마다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올 때마다 분할로서 챙겨가실 필요가 있고요. 최종 추가로 이 고점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실 때에는 5%의 작은 비중으로만 대응해 나가시면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토파워는 1,300원 라인에서 비중 15%까지 줄인 이후 남은 비중은 11,000원 라인까지 홀딩하는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